담아놓은 페이퍼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안티 뉴클리아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런 페이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BH에서 안티 뉴클리아에 나오는 거, 뭐 AMS 같은 실험으로 지금 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갭스라고 하는 게 아마 벌룬 베이스드 익스페리먼트일 거예요. 그래서 벌룬을 이제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퓨처 익스페리먼트인데 벌룬을 띄워가지고 보겠다는 건데, 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티 이제 뉴클라이니까 안티 프로톤 말고도 안티 듀테론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도 이 페이퍼 자체도 안티 듀테론이나 뭐 혹은 안티 힐리움까지도 이제 목표로 둔 페이퍼이고, 근데 이제 PBH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아스테로이드 매스 정도 리전, 그러니까 이 정도 매스 리전이 보통 이제 컨스트레인이 덜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매스 리전도 마찬가지로 안티 뉴클리아이가 있으면은 좀 잘 설명할 수 있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보는 이제 페이퍼인 것 같은데, 뭐 이제 PBH 매스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로그 노말로 주어져 있고,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 정도, 그러니까 뭐냐, 다크매터 프랙션을 100% 설명하는 매스 그렇죠. 레인지가 뭐 저 정도가 언컨스트레인트 된 거고, 네. 근데 저런 게 있으면은 안티 뉴클라이 같은 시그널들을 예상을 한다는 거고, 이베포레이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도 요 정도 매스 레인지가 그 딱 GeB쯤 걸칠 거 확실하지 않아요. GeB쯤 걸칠 거거든요. 근데 안티 뉴클리아이가 안티 프로톤이면은 뭐 1GeB 그거보다 높을 거잖아요. 근데 매스가 이거보다 높아지면은 어쨌건 컨스트레인이 세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플롯을 보면 음, G- GEB쯤 걸린다는 게 조금 이상했죠? 매스가 GEB보다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 포뮬라가 있거든요. 그거에 그러니까 넣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거로부터 나오는 입자들의 매스가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포킹 이버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템퍼레처가 매스의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아마 변환을 해보면은 GeB쯤 될 것 같은데 템퍼레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 템퍼레처를 가지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야,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 템퍼레처가 아마 GeB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정도의 매스의 PBH의 템퍼레처가 응, 그죠. 뉴클레어스 매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보단 높겠죠. 높아야지, 왜냐면 뉴클리오스를 어,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가벼우면 일단 뉴클리오스가 안 나오고 동시에 이버퍼레이션을 빨리 할 거고. 왜냐면 지금 이게 역수로 들어가잖아요. 음, 근데 이거보다 높으면은 컨스트레인이 사실 세게 들어오거든요. 렌징으로부터. 그래서 요 레인지를 메우면서 안티 뉴클리우스를 낼 수 있으면 사실은 되게 좋겠죠. 그러면은 렌징 바운드도 피하고 이버퍼레이션 바운드도 피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파티클 스펙트라로도 설명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아스테로이드 매스가 딱 여기 15승부터 18승 딱 여기쯤 걸리겠네요. 이렇게 그람 정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안티 뉴클레아이도 그 중에 한 개 가장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안티 뉴클레아이라는 것 자체가 바리온, 안티바리온, 아시메트리가 있으니까 뭐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 개만 발견돼도 사실은 되게 스트롱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혹은 스트롱한 시그널이 아니라면 스트롱한 컨스트레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PBH 매스 디스트리뷰션을 로그 노멀로 보통 놓고는 해요. 그러니까 PBH가 생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저도 이거 아직 읽고 있는 거라 좀 설명이 부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있겠죠.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어떻게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것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얘기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얼리 유니버스에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있긴 있는 거 있는 건 확실하죠. 있는 건 확실한데 사실은 그 플럭추에이션이
어떤 펑션일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우시안을 고려를 하겠죠. 그럼 가우시안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플럭추에이션은 이제 메디안은 0이 될 거고, 그럼 그 위드스가 중요할 텐데, 요 시그마, 그러니까 델타 C라고 하는 이제 위드스가 중요할 텐데, 그러면 그 이제 플럭추에이션의 위드스가 익스펜션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허블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익스pansion을 하면서 어떤 특정 이제 레디우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플럭추에이션 하는 게 그 레디우스 안에 쏙 들어가면은 오버 덴시티가 일어나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PBH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플럭추에이션 하는 정도가 중요할 텐데, 그러면은 이 플럭추에이션 자체가 당연히 모든 공간에 있어서 유니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떤 특정 디스토션을 또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PBH 마이너스 디스토션이 어떤 모노크로매틱한 게 아니라 뭐 로그 노말을 따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따를 텐데,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어썸텀들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로그 노말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가정하고 있으면은 호킹 레디에이션을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템퍼레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템퍼레처에 따라서 사실은 세미 블랙바디를 내는 거니까 완전 블랙바디는 아니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파티클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호킹 레디에이션 하면 좋은 점이 파티클 커플링 같은 거를 고려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커플링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그냥 매스에 디펜드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뭐 이런 이제 포뮬러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냥 그거를 이런 식으로 어 안티매터가, 그러니까 차지드 코스믹 레이가 안티 뉴클리아이가 만들어진 텀을 이게 Q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만들어진 이 소스 텀에서 또 프로파게이트 해야 되니까 프로파게이션 이퀘이션도 또 누메리컬하게 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주까지 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파게이션 이퀘이션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뭐 질문이 K가. 있는데요. 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호킹 레디에이션에서 그 안티뉴클라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혹시 그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안티뉴클라이가 만들어지면 뉴클라이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질 만들어져 텐데, 있죠. 그러면 그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엔 뉴클라이가 나오는 만큼 안티뉴클라이도 이만큼 나올 것이다라는 뭔가. 똑같이 나오겠죠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네. 네. 저희가 뉴클라이를 관측을 한 거를 토대로 이제 그 안티뉴클라이의 양을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호킹 레디에이션 자체는 일단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킹 레디에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허블 그 이제 그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에서 퀀텀 플럭추에이션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게 아마 퀀텀 그래비티 이펙트 때문에 그 지평선 근처에 매터들이 어쿠레이션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사실은 에너지 덴스티가 되게 높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서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파티클 안티파티클이 쏭 하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는 이게,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고. 네, 하나 들어가고 하나 나오고,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정확히 안티 프로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쿼크 안티 쿼크가 나와서 걔네가 하드로나이제이션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쿼크 안티 B쿼크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B쿼크도 이제 비메존을 만들면서 비메존이 다시 디케하면서 프로톤을 만들겠죠. 그러면은 안티 B쿼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B바를 만들면서 캐피털 B바를 만들면서 당연히 안티 프로톤 만들 거고,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 스펙트럼이 동일하게 1대1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티프로톤이 정확하게 호킹 레디에이션에서 갑자기 송 하고 튀어나오는 건 아닐 거고, 샤워링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그 샤워링 이벤트를 만드는 쿼크들이 안티 쿼크 페어로 동일한 숫자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안티 뉴클리아이랑 뉴클리아의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좀 나이브한 퀘스천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그 관측을 했을 때 얘가 PBH에서 나왔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모든 파티클 스펙트럼이 관측이 돼야 될 것 같고, 잠깐 첫 번째로는 만약에 아스테로이드 말씀인데 조금 무거운 애들, 그러니까 호킹 템퍼레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어, 글쎄요, 아마 뭐 몇백 주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간마레이가 나와야 될 거고 뉴트리노가 동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시던스 시그널을 보면은 PBH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발견한 220 PeV 뉴트리노인가? 그런 것들도 PBH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좀 연관이 되는데 템퍼레처가 매스에 디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PBH가 이버프레이트를 다 하기 직전에는 템퍼레처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몇백 PeV까지도 템퍼레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감마레이도 나올 거고 뉴트리노도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코스믹 레이 같은 것들이 일정 에너지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제 컨디션이 있어서. 근데 그 컨디션을 넘고 우리한테까지 프로파게이트 되면은 PBH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음, 가지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고, 음, 그게 제일 가장 스트롱한 시그널이 될 것 같긴 해요. PBH가 이버프레이트를 다 하기 직전에 내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 뉴트리노 같은 것들, 그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 그- 일단은 그 정도밖에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PBH로만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음,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어쨌건 네, 멀티 메신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멀티 메신저로 그러니까 감마레이도 보고 뉴트리노도 보고 그러니까 차지도 코스믹 레이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PBH 호킹 레디션이 일 수도 있는데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음, 사실 있는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페이퍼는 어쨌건 멀티 메신저로 보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이제 차지도 코스믹 레이를 보겠다는 건데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프로덕션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쿼크들이 어떻게 안티 뉴클리아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덕션도 사실은 어설턴티가 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다른 페이퍼에서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Black holes do not directly emit anti-nuclei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 말이죠. 그러니까 쿼크, 글루온 같은 파티클들이 이제 샤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샤워링 이벤트에도 언설턴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뭐 스펙트럴 쭉 만들고 프로파게이션 이퀘이션 이거를 풀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L 같은 것들은 뭐 프로파게이션 랭스인 거고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 같은 것들이 아닌가요? 뭐 아무튼 저도 이건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다가 그냥 쓰긴 하는데 사실 이 이퀘이션을 제가 직접 푸는 건 아니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뭐 이제 저도 이걸 그 끝까지 읽어본 건 아니라서 조금 바운드 쪽으로만 가면 그래서 뭐 코스믹 레이에 대한 그 안티 뉴클리에 대한 옵저베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덴시티에 대한 파라미터인 것 같고요. 이거 다크매터 이제 그 저기 뭐야 프랙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컨스트레인들보다 조금 더 스트롱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511K 라인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주제로는 첫 번째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멀티 메신저 PBH 서치 같은 것들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제가 뭐 많이 읽어본 건 아니라서 첫 번째로 좀 봤던 페이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어제 봤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페이지 트랜지션 얘기예요, 사실. 페이지 트랜지션인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건 위튼이거든요. 위튼이 이제 84년에 이제 페이퍼를 낸 건데 그러니까 골자만 얘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다 읽어본 게 아니에요. 그 정리를 안 해서 참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쨌건 그 골자는 뭐냐면 이제 일렉트릭 페니트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렉트릭 페니트레이션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모종의 페이지 트랜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페이스 트랜지션이 보통 일어나면 우리가 버블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버블 월의 그 스피드 자체가 사실은 이걸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코스믹 버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근데 버블이 이렇게 이게 진행을 하다가 얘가 어떤 이제 특정 벨로시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벨로시티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종단 속도 같은 거라고 설명을 사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매터랑 끊임없이 스캐터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매터랑 스캐터링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버블 월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면 사실은 여기에서의 프레셔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펄면이 있다고 하면 얘네가 밀어낸 프레셔가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디제너레이티 프레셔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펄미 가스 같은 것들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월들이 진행을 하다가 이 프레셔를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블 월들이. 그럼 이제 이거는 2차원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3차원으로 이제 컨스트레인이 일종의 되는 걸 텐데 그럼 이 지역에 바리온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어떤 이제 쿼크 너겟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쿼크 너겟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면은 거기 안에 지금 넘버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에 한 뭐 20승 30승 개의 쿼크들이 한 이제 어떤 로컬라이즈 된 지역에 컨파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1g 정도 그러니까 1g이면 10에 23승 GeV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엄청난 질량을 가진 것들이 이제 그 너겟처럼 반죽이 돼가지고 뭉쳐 있으면 그게 일종의 이제 다크매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위튼의 이제 페이퍼의 골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바리오닉 다크매터가 되는 거죠. 바리오닉 다크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도 이거는 뭐 페이지 트레이션 쪽은 아직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 잘 모르지만 저거 위튼이 맨 처음에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QCD 페이지 트랜지션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주지? 어, 그 쿼크 너겟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면 지금 네네네. 그 대전에 CAPP 이름 바뀌었죠. 디매그에서도 이제 그게 뭐예요? 그, 디맥? 그 원래 CAPP였던 데 캡? 캡? 있잖아요. 아, 네, 그 이름 바꿨어요, 이름 최근에. 바뀌었어요? 네. 어쨌든 이제 거기서 그 엑시움 도메인월로 이루어진 쿼크 너겟을 관측을 하는 걸 또 실험을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쿼크 일종의 너겟이 액시온이 어떤 뭐 페이지 트랜지션을 일으켜가지고 액시온으로 이루어진 도메인 월에 갇혀 있는 뭐 그런 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요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확실히 페이지 트랜지션 쪽이 되게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게 송정혜 교수님도 이쪽 하시더라고요. 건국대 어제 송정혜 교수님 오셨는데 송정혜 교수님도 페이지 트랜지션으로 페이퍼 하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시온 필드 간에 이제 만들어지는 뭐 그런 쿼크 너겟 같은 것도 사람들이 고려를 했고 그래서 액션 필드 앤드 쿼크 너겟 포메이션 at the QC 페이지 트랜지션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저는 페이퍼만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바리온의 다크메터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이제 윈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런 페이퍼들이 쿼크 너겟에서 바리온 다크메터 이런 페이퍼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보통 QCD 페이지 텐션은 뭐 100에서 200 MeV쯤에서 이제 퍼스트 오더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퍼스트 오더가 스무스하게 일어나는 게 맞죠? 퍼스트 오더가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일어나면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닌가요? 퍼스트 오더 퍼스트 오더가 확 생기는 거고요. 세컨드 퍼스트 오더가 오더가 그쵸 그쵸 네, 퍼스트 세컨드 오더가 그쵸 그쵸 하긴 이게 스무스하게 생긴 버블이 생길 수가 없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QCD 페이지 트렌진이 퍼스트 오더면은 그리고 뭐 100에서 200 MeV쯤 생기면은 뭐 이런 쿼크 너겟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다크메터로서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바리온 넘버 같은 것들이 우주에 되게 높은데 그게 다 어디 갔냐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쿼크 너겟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네가 군데군데 로컬라이즈 된 곳에 있어서 바리온 넘버를 다 가져간 거야. 라고도 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항상 이 책임감 없이 던지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넘버 자체는 바리온 넘버가 이제 뭐 이 정도 되는 넘버가 쿼크 너겟에서 설명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이제 연구는 그 노스웨스턴에서 양바이가 좀 페이퍼를 쓴 게 몇 개 있는데 메디슨일 겁니다. 메디슨 네. 노스웨스턴 메디슨 옆에 있어 좀 헷갈렸네. 쿼크 다크 쿼크 너겟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다크 SU3가 있는 거고 다크 SU3가 다크 페이지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하면은 컨파인먼트 스케일이 대충 이제 이 정도 스케일 되고 매스는 이제 이 정도 넓은 배스 레인지를 가진데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해도 굉장히 무겁죠? 1g이 10의 마이너스 10의 23승 g이라고 GB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TB보다 몇이야? 어,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 SI 그 프리픽스가. 매스는 이 정도 되고 그, 컨파인먼트 음, 하이드로젠과 프로톤이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으면 1g이잖아요. 그, 그런가요? 그렇죠, 6 그렇죠.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이제 그 벡터 하면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 어, 6 곱하기 10의 16승 GB 뭐 이렇게. 네.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레디우스는 이 정도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근데 뭐 12.8cm만 돼도 코스몰로지컬 스케일에서는 그냥 거의 포인트 라이크 한 거니까 매크로스코픽 다크매터가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쿼크 너겟도 일종의 뉴클리아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덴스한 뉴클리우스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쉘 모델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베타 디케이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또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얘기하는 쿼크 너겟이 뉴트론 스타 머저에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페이지 트랜지션에서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쿼크 자체가 쿼크들이 컨파인먼트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아주 앞에 인트로덕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쭉 읽어보면은 이제 쿼크 너겟 설명하고 그러니까 디제너리트 펄미 가스 그러니까 쿼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뭉쳐 있는 거니까 펄미 가스 모델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설명하고 뭐 리미트 설명하고 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DK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페이퍼가 제가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게 아마도 쿼크 너겟 같은 게 실제로 있다고 하면은 에미션 레이트 같은 것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거 감마레이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쿼크 너겟이 자기 혼자 슝 있다가 하이 에너지 때 코스믹 레이가 슉 지나가면은 일종의 뭔가 뭐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 너겟을 빵 때려가지고 너겟이 그걸 이제 튕기면서 에너지를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익사이트 됐다가 이제 디익사이트 되면서 뭐 에너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레디오액티비티 없고 너겟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에너지 자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있는 감마레이 텔레스코프로는 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거는 뭐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씨, 이 아스트로갬은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됐다고 했죠? 그게 개코였나? 개코가 아닌데 코시가 저기가 통과가 됐다고 했죠? 코시 이거가 이거 이게,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0.25mm 예. 생각 넓진 않네요, 그렇게. 아니, 이게 일반적인 그게 건가? 그게 MEB 레인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MEB 레인지는 사실은 보통 이제 디텍트를 하는 게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 감마레이면
그냥 페어 크리에이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컨버터에서 네네. 소프트 간말이는 그게 안 될 거거든요, 아마도. 음,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넓게 하면은 아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컴프텔도 그렇고 XMM 뉴턴도 그렇고 아무튼 웬만한 소프트 간말의 익스페리먼트들은 단을 이렇게 밴드로가 네, 밴드로 이렇게 업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는 아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저도 뭐 실험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관심 있는 주제는 뭐 이렇게 있고 이거 외에는 이제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느라 조금 논문을 많이 못 읽어봤는데 뭐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안티프로토는 꼭 제가 방학 가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많이 해놨는데 음 일단 안티프로톤도 결국은 안티뉴클레이랑 같은 결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안티프로톤이라고 했거든요. 네. 안티뉴클리어라고 하는 이유가 뭔 거 같냐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퓨처 다른 파티클들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티 듀트령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의도적으로 안티 뉴클리아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옛날 페이퍼 보면은 안티 프로톤 프로덕션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안티 프로톤 프로덕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페이퍼까지 이르기에 안티 뉴클리아이 프로덕션에 대한 페이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옛날에도 있었지만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프로톤 말고도 다른 파티클들을 좀 준비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네, 여기도 보면은 아니면 혹시 안티프로톤은 뭔가 다른 걸로 좀 미믹이 돼서 그런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뭔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거 없나? 미믹이 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의 대부분은 사실은 포지트론하고 일렉트론인데 걔네들은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그 AMS는 이제 마그넷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그넷으로 네. 본다면 사실은 마그넷의 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아, 제 말은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제 PBH가 아니어도 안티프로톤 만들 수 있는 거가 없는가? 아, 근데 그게 안티프로톤 자체가 만들어지기가 안티쿼크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그쪽 메커니즘은 잘 몰라서. 근데 최소한 포지트론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트론 같은 경우는 그 펄서 윈드 네뷸라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그 가스 구름 안에 펄사가 로테이팅 하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펄사가 로테이팅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그 가스를 막 때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포지트론, 일렉트론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브하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펄서 윈드 네뷸라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포지트론 액세스의 어떤 소스가 될 수도 있는데 안티포토는 그런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조금 음, 제가 한번 알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티프로톤만 해도 그러니까 안티프로톤만 해도 사실은 이벤트가 그렇게 리치한 건 아니라서 뭔가 아스트로피지컬한 소스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특별하게. 음. 음. 제가 이쪽은 꼭 한번 7월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티프로톤을 만드는 소스가 뭐냐, 아스트로피지컬한 소스가 뭐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페이퍼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티프로톤 엑사스가 코릴레이트 에러냐, 다크매터냐 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저기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뭐 그쵸?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했을 거라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시스테마틱한 얘기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 안티프로톤이 다크매터면 그 풀로 채우, 그러니까 풀로 채울 수는 없는 거죠. 안티프로톤. 어
그러니까 이게 안티프로톤이 왜 다크매터 시그널로 추측을 받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AMS라는 실험이 이게 아마 키네틱 에너지가 그러니까 10에서 20GeV쯤 되는 키네틱 에너지의 안티프로톤 엑세스라는 걸 봤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엑세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컨트로버셜해요. 아직까지. 네, 만약에 이게 엑세스가 맞다면 다크매터로 사실 되게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윈프 매스 레인지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20GeV라는 게 다크매터 매스가 50GeV면 딱 베스트 핏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베스트 핏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어느 영역에 걸치냐면 펄미렛에서 봤던 GeV 엑세스 레인지랑 매지컬하게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이퍼 있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파라미터 레인지가 감마레이 GeV 엑세스랑 진짜 귀신같이 겹쳐요. 이게 어 여기 있다. also shown 이건 exclusion인데 음 뭐였지? And the best fit parameter through a feeding to galactic center access GV. 이거 보면은 지금 아마 요게 지금 AMS인가? 아무튼 뭐 이것 중에 몇 개는 AMS고 몇 개는 GEV 액세스 레인지거든요. 베스트 핏 레인지거든요. 근데 다크매터가 비비버를 어널레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면 감마레이도 잘 맞추고 안티프로톤은 액세스도 잘 맞추 피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싶겠죠, 이걸로. 그런 이유에서 많이들 고려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액세스냐 아니냐는 조금 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보고 있었던 그 페이퍼스도 얘기를 하듯이 이게 정말로 액세스냐 아니면 시스테마틱 에러를 고려하면 없어지는 어떤 그런 이펙트냐라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사람들 말로는 그거죠. 시스테마틱 에러를 고려하면은 이 액세스의 시그니피컨스가 원 시그마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거 액세스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액세스라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에스티메이션 플러스 썸띵이 있으면 액세스인데 그런 것들이 에러바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 지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티프로톤을 다큐멘터 시그널로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액세스가 거기 액세스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액세스가 있으니까 설명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티프로톤이 정말로 액세스가 있으면은 다큐멘터가 아니면 웬만하게 설명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말했던 것처럼 안티프로톤은 그러니까 포지트론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포지트론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어 안티쿼크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생각해보시면 많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안티쿼크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뭐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코스믹 레이 인터랙션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프로톤 프로톤 콜리전일 거라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생각을 하면 BSM이 있긴 해야 되거든요. 안티프로톤이 있으려면. 근데 대표적인 BSM의 대표 주자가 다크멘터 PBH이기 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그널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진짜 나이브한 건데. 그러니까 안티프로톤이 사실 이제 혼자서 디케이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프로톤처럼. 프로톤이 되게 이제 스테이블한 것처럼. 그쵸. 근데 그러면 안티프로톤이 있으면 일단 어 걔가 다크매터가 될 수 있는가가 지금 조금 네,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티프로톤이 다크매터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크매터가 안티프로톤을 낸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크매터라는 파티클은 따로 있고 그죠. 다크매터는 따로 있는 건데 다크매터가 걔가 안티프로톤이 돼서 이 그렇죠, 시그널을 보인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안티프로톤의 어널레이션이나 디케이 시그널이 안티프로톤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음. 이해했습니다. 혹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페이퍼처럼 다크매터가 아니고 호킹 레디에이션이 안티프로톤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뭐, 여기서, 근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크메터로서의 BBH를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크매터로서의 PBH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뭐, 쿼크 너겟 같은 그런.
그러니까 쿼크 너겟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쿼크 안 되나? 너겟이 기본적으로 펄미원들의 뭉침이니까 네.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음. 교수님이 시키셔가지고 어쨌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 그 코크너겟을 시키셨어요? 어제 제 톡을 듣다가 갑자기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어쨌건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래. 좀 관심 있다 하면 자네가 알아봐. 아니 그렇게 그냥 하더라고. 페이퍼만 좀 찾아봤을 뿐인데 갑자기 옆에서 공부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그거 좀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예. 이름은, 포크 너겟이라는 키워드는 제 예전에 사실은 음, 그 유학 준비하면서 양바이 교수 저 찾아보면서 이제 예. 많이 봤었는데, 뭔 소리야? 하고 만약에 넘겨. 박명관 씨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제가 할 거를 스쿱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공유해 드릴 수 저 일단 그 QCD는 일단은 좀 제쳐두고, 있어요. 윅 섹터를 위주로. 예, 예. 네. 근데 제가 전부터 사실은 QCD 피직스를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론을 조금 약하게 맛본 것뿐이지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QGP 같은 거,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같은 이제 페이즈들이 변하는 거가 항상 이제 좀 쿨한 토픽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할 수 있으면은 좀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지난번에 네. 네. 저도 석사 때 그 무슨, 아니, 하드로닝 아니면 그 뉴클리어 언설턴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약간 이 원한을 갖고 있는 대상으로 이제 음, 남아 있는데. 하여튼, 네. 그 뭐 뭐지? 제가 예전에 주제 넘는 소리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토픽들이 너무 저기 폭력적인 것 같다 뭐 그런 주제 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하다 보면 또 재밌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아니 건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나와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이지 트랜지션 잘 모르겠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얘기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짐 저 연구실에 다 저 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 한두 명 빼고는 다 그쪽으로 지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향을 받은 걸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쩔 수 거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하시니까. 페이스 트랜지션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왜 거기를 저는 현상론을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온 거지. 아니, 인플레이션을 굳이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배워두는 게 그렇죠. 좋지, 좋으니까. 또 몰라요. 1년 뒤에는 갑자기 인플레이션 모델 설명하면서 힉스 인플레이션이 이렇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아, 이제 그 ACT라고 아타카마 뭐 텔레스코프에서 본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던데 그게 또 뭐 프로미싱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텔레스코프가 있으면은 뭐가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 페이퍼를 띄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고 음, 제가 그러면 그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퍼가 네. 있어서 그 엑시온 쿼크너겟에 대한 논문인데 어, 이게 처음 이 엑시온 쿼크너겟에 대한 얘기를 한 논문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KSVZ의 Z였나? 아, Z 모델의 Z였나? 어쨌든 그 8명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아마, 지네스키는 DFSG에, DFSG의 G인가요? 네. 네, 어쨌든 그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액시온 코크너겟이란 거를 처음 제시를 해서 그 지금 CAPP에서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첫 페이퍼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공유를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김진수 박사님이 CAPP에 있는 김진수 박사님이 KPS에서 꾸준히 이제 액션 코크너겟 서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광주죠. 광주에서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 KPS 말씀하시는 거죠? 네, KPS. 아, KPS 광주인가요? 이번에 광주죠. 이거는 그러면은 엑시온만으로 이루어진 쿼크 너겟인 건가요? 아까 뭐죠? 엑시온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도메인 월이 엑시온 도메인 월인 거예요. 그래서 음 안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커크랑 안티커크들이 그 반죽처럼 이렇게 안에 있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엑시온 도메인 월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버블은 아닌 거고 그냥 도메인 월이 도메인 월이에요. 컴파인을 네, 맞아요. 시키는 거죠. 네. 네, 그 도메인 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이 논문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엑시온 도메인 월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음. 요즘 확실히 이런 그러니까 뭐 도메인 월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코스몰로지컬 아까 뭐 토포로지컬 디펙트 같은 걸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한데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네요, 사실. 제가 몰랐다가 지금 듣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유산 요새 좀 뜨는 것 같아요. 음, 아까 김범수 씨가 댓글에 뭐 안티누클리아이라고 하는데 핵이 수소만 나오는 핵이 수소만 나오는 프로톤 뒤테론 말고 더 이상도 보느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안티 헬리움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안티 헬리움은 사실은 우리가 안티 프로톤 두 개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고려는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티 헬리움으로서 예측되는 이제 다크매터 시그널을 예측을 하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볼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것들을 보려면은 우리가 스페이스에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 벌룬을 띄워야 되는데 안티 헬리움이면은 이제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G 넘버가 2잖아요. G 넘버가 맞나요? G 넘버인가? A 넘버인가? G 넘버인가? 아토믹 넘버가 어쨌건 그 이제 AG 네 G2 G2잖아요. G가 2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마그넷이 굉장히 커야지 그걸 밴딩 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 고려하긴 하죠. 그러니까 안티 헬리움까지는 고려를 해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상은 잘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헬륨까지는 듀테륨이랑 에이지 레이시오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듀테lum이랑 사실은 아토믹 매스는 똑같은데 차지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차지가 다르면은 아니죠. 그 듀테륨이랑 그 듀테륨은 A가 2고 G가 1인 거잖아요. 듀테륨 A가 2가 G가 1인가?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안티헬륨이랑 듀 헬리움은 안티헬리움은 A가 2고 G가 2인 거 아니에요? A가 4 아닌가? 잠깐 그거는 헬륨 3구나. 코죠. 어, 지금 좀 막 헷갈리는데 헬리움이 프로톤 두 개, 뉴트론 두 개니까 그거 안티긴 하죠. 프로톤만 두 개가 있는 그게 없던가요? 프로톤만 두 그건 개는 없을걸요? 네. 쉽지 않죠. 네, 가장 가벼운 게 프로톤 두 개, 뉴트론 하나. 헬리움 3가 가장 가벼운 헬륨 아이소토프. 3. 네.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아마도 근데 프로덕션 확률이 점점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있긴 하거든, 그렇죠. 나이가. 그러니까 디텍션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차지가 크니까 밴딩이 더 오히려 쉬울 것 같고 무거우니까 키네틱 에너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개수 자체가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수 자체가. 일단 이렇게 무거우면은 프로파게이션 하는 것도 힘들 거고 만들어지는 것도 힘든데 프로파게이트 하면서 이미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음.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밴딩으로 그러니까 매스 투 차지 레이시오가 듀테륨이랑 똑같으면은 이 에너지를만 보고 그 구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근데 밴딩이 반대잖아요.
아니, 그, 반대가 아니, 아니고 안티 튜트리움이랑 안티 그러니까 헬륨은 똑같죠. 반대는 아니고 그 이제 꺾임 커버처가 다르잖아요. 커버처가. 아니, 아니죠, 아니죠. 매스 투 차지 레이쇼가 똑같잖아요, 거의. 듀테론이 지금 프로톤 한 개, 뉴트론 한 개니까 근데 헬륨은 곱하기 2니까. 헬륨은 차지가 2잖아요. 아. 헬륨 차지 2고 매스는 4니까. 헬륨 차지 2잖아요. 그러니까 밴딩 자체가 다를 것 같은데? 아니죠. 매스 투 차지 레이시오로 나오잖아요, 저희 아, 그냥. 로렌츠 그 보면. 그렇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별 차이가 구별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듀테론은 지금 A2G1이니까 네, S2 차지가 2분의 1인 거잖아요. 예, 헬륨도 헬륨 4라고 하면은 그런 거고. 그렇죠. 근데 근데 그러면은 저희 그 우주에서 그냥 그러니까 듀트론과 헬륨을 지금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것도 지금 약간 미스테리 갑자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로렌츠 펑션 로렌츠 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한 건 되게 단순하게 심플리파이 한 거긴 한데, 그 뭔가 스태티스틱스가 높으면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낮으면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던진 거예요. 그냥. 음, 음. 한두, 그러니까 되게 많으면 어차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미세하게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몇 개 들어왔다고 그게 구별이 될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렌츠 그 포르스를 생각해 봤을 때 꺾이는 레디우스가 차지 곱하기 마그네틱 필드 분의 매스 곱하기 벨로시티니까 M 오버 Q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속도가 똑같고 마그네틱 필드가 똑같다면 구별할 수 없긴 하겠네요. 원론적으로.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할까? 음, 정확히 이제 매스가 약간 다르긴 하겠죠. 그쵸. 약간 다르니까 스태티스틱스가 약간 좀 다르니까. 있으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우리가 바운딩 에너지가 있으니까 바운딩 에너지가 있으니까 헬륨이랑 디테륨이랑 매스트 차지 레이시오가 정확하게 똑같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는 걸까? 이건 또 스펙트로스코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 옵저베이션. 그러니까 BBN 하는 사람들이 그 라이트 엘레멘트 어바넌스를 보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보는지 알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코스믹 레이로 보는 거랑 스펙트로스코피로 보는 게 또 아, 달라서. 그쵸. 어, 아, 그쵸. 그래서, BB는 스펙트로스코피로 보는 거니까 좀 다를 수 있긴 하죠. 네. 아, 또 둘 다 보존이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보존이랑 이러면 또 빡빡이 잘안 될 것 같고. 오버뷰 오버 코스믹 레이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아, 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 머릿속에 계속 파편화된 그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서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데 게을러서 하질 못하네요. 음. 음. 맨날 이렇게 그냥 던지잖아요. 맨날 말만 던지잖아요. 그 근거는 없고.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한번 알게 되면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실험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거. 예전에 저번에 메릴랜드에 되시는 그 교수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그 실험하시는 분이. 네. 그때 한번 물어봤을 거 그랬네요. 그분은 사실은, 네. 그분은 저는, 저 신, 저는 죄송합니다. 신청 안 했지만, 대전에 코스파에 가서 아무나 자꾸 물어보면 될 것 같긴 한다는 아, 생각이 들긴 해요. 코스파. 신청 안 했습니다. 코스파가 신청을 할 거 그랬나? 그 끝났죠? 뭐,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걸 왜 내가 신청 안 했지? 주제가 좀 저기해서 그랬나? 어차피 지금 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인데, 사비록 몰래 가면은 뭐, 누가 제재할 사람은 없겠죠. 이걸 왜 신서동 교수님 가세요? 해성 교수님 미국에 있어서 안 가요. 안 가시죠? 네. 아니 이거 가면은
논문 안 쓰고 왔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아, 이거 갈까? 그냥 사비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저는 지금 최근에 하던 거 그냥 프리뷰로 잠깐만 뭐 좀 준비가 된 건 아니고, 음. 지금 뭐, 사실은 AGN이라고 해도 딱 두 개, 이거 두 개만 지금 관심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태양이랑 슈퍼노바 1987A랑 이거 두 개가 컨펌된 포인트 라이트 뉴트리노 소스더라고요. 근데 AGN은 네, 액티브 갤럭틱 뉴클리아이잖아요. 네,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어떤 갤럭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럼 저도, 블레이즈네. 저도 용어가 되게 헷갈려갖고 찾아보니까 이제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 이게 엄브렐라 텀이에요, 약간. 그 안에 분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이저가 그 하위 지금 저거인 건가요? 블레이저, 뭐, 세이퍼유트, 아, 저기 뭐, 있네. 아, 다 그냥 AG, 그러니까 어떤 바리에빌리티가 있고, 그 안에 블랙홀 있어갖고, 이제 에너지 받아갖고 하면은 그냥 다 AGN, 뭐 이런. 이게 블랙홀이 중심에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크레이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을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음.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쫙 뿌려야 되니까.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어크레이션이 가능하면은 뭔가 AGN이라고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되는 게 블랙홀 말고 있긴 그죠, 한가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네. 슈퍼매시브가 아니면은. 근데 하여튼,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지만 이거 두 개만 지금 저는 이제 관심이 있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영역에서 이제 뉴트리노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시그널 팍 하고 뿜었던 이 어떤 음. 트랜지언트하게 나왔던 소스인 거고 이제 NGC606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한 4.2 시그마 정도로 이제 뉴트리노가 콘틀락 소스에서 지속적으로 오는 뭐 그런 건데 저번에 김상환 씨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포톤이랑 그 감마레이랑 뉴트리노 스펙트럼이 조금 다른 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뭐 피감마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은 포톤이랑 뉴트리노 그 스펙트럼이 얼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뉴트리노 포톤이 훨씬 더 로우 에너지로 쉬프트 돼 있으니까 피감마라는 뭐, 게 지금 뭐 이런 프로톤이랑 거 감마 스캐터링인가요? 뭐죠? 감마가 뭐 프로톤을 깬다던가 이런 느낌. 아, 그 파이온으로 깨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파이온이랑 얘들 에너지 대충 비슷하게 나눠 가지면은 이게 오더가 차이가 날 정도로 에너지가 차이가 나면 안 되는데 여기 뉴트리 근데 이제 하여튼 막 음. 오더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거 이용해서 이제 그 DSM 서치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도 되게 프로미싱하게 봐가 씨 뭐지 하고 막 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또 약간 또 입시아 분리학자들이 설레발인가? 그 언설티가 되게 커요. 그 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 아, 파티클 하는 사람들이 씨,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가서 보면 전체 하시는 분들이 아, 그거 언설턴티야. 그거 아직 모를걸? 뭐 하는 거밖에 없어. 어. 그래서 좀 약간 설레발인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라이크한 뉴트리노 소스가 4개밖에 컨펌이 된 게 없다고 하니까 아스트로피지컬리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볼 가치는 있겠다. 다크메터 관련 서치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제가 공유를 그냥 그렇다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막 디테일하게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사전처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뭐 다음 주도 괜찮고 그냥 다음 저는. 주에 할까요? 그 준비는 어차피 아, 근데 오늘 코스파가 없으시면은 있으시면은 저는 안 가긴 하거든요. 저도 안 가서 뭐 다음 주도 네. 괜찮고. 왜냐하면 또 다다음 주 제헌절인데 또 아, 다음 달 휴일, 제한절. 휴일에 뭐 하는 거 안 좋아해서 그러면 또 밀릴 것 같아서. 제한절이 어디죠?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네. 잠깐 제헌절 휴일 맞죠? 다음 주 맞나? 언제죠? 다다음 주 목요일이 17일 제헌절이거든요. 휴일이 아닌가? 제한절이 휴일이 아닌 것 같아. 해지됐어요. 네. 그래요? 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대요.
별 상관없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코스파 가시는구나.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형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